오늘도 공부 루틴 채널 길.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71번부터 75번까지 문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각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문제 낭독 후 5초 뒤에 알려드립니다. 나도 맞춰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풀어봐요. 71번 문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1번. 을의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자. 2번. 을의 책임 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3번. 을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번.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5번. 을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자.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3항 계약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됨. 그러나 제3자의 범위는 물건을 취득하거나 등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됨. 보호되는 제3자는 가압류권자 책임 재산의 보전 필요, 저당권 설정자, 가등기권자 예약 완결권 보호, 임차인 대항력 요건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보기 1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압류권자는 단순한 강제집행 절차 개시자에 불과하며 물권적 권리를 갖지 않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 아님.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72번 문제. 을은 갑 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번.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번. 만약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번. 만약 을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에 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설입니다. 4번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의 가압류는 계약상 의무와 무관합니다.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한 것은 을에게 직접적인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가압류로 인한 계약 해제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판례나 법리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문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번.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은 임대인이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4번 문제. 갑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을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번.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3번. 병은 갑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번.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갑의 차임 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5번.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3번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이 갑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당시까지 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성질상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75번 문제. 임차인을은 임대인 갑에게 202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년 1월 5일 갑에게 도달하였고 갑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 후 을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년 1월 29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년 1월 30일 갑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은? 1번. 2024년 1월 30일 2번. 2024년 3월 10일 3번. 2024년 4월 30일 4번. 2024년 6월 10일 5번. 2026년 3월 10일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3번이 정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갱신된 임대차 계약도 임차인이 계약기간 개시 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 갱신 요구가 수리되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임차인 을은 갱신 계약 시작 전인 2024년 1월 29일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통지는 2024년 1월 30일에 갑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도 채널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6번부터 80번까지 함께 풀어봐요. 공부 루틴은 채널 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업데이트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